2012년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문화유산을 신청했다. 그에 맞서 중국도 뒤늦게 고구려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신청했는데 이러한 한중의 뜨거운 고구려사 논쟁은 단순히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전쟁에서 질 경우 우리는 고구려 역사뿐만 아니라 발해 고조선의 역사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오늘은 신년기획 고구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중국과 북한 등지를 다니면서 20여 년간 고구려사 연구에 힘써온 서길수 교수와 함께 수준 높은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고 고구려의 후예로서 고구려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다른 역사 인식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신년 기획으로 고구려 문제를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고구려는 우리 역사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이게 우리 거다 하고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독도가 일본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열받았는데 그냥 갑자기 중국이 고구려를 통째로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5번에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중국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전번 시간에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발 앞에 떨어진 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중국도 고구려 유적을 갖다 신청을 했고 북한도 신청을 했어요. 지금 2개를.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만약 중국 것만 되면 중국의 역사 이걸 알 수 있겠죠? 네. 야, 이거 오해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잘 대처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관계기관까지도 또는 전문가까지도 고구려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중국에서는 어떤 것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어떤 것을 신청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의 그 유적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이 신청했고 그럼 이것은 정말 세계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이 신청한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어떤 것을 신청했는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제가 해설을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신청한 유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고구려 수도와 강개토 태왕비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가면 무덤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고구려 수도와 강개토 태왕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고구려는 3번 수도를 옮깁니다. 첫 번째 홀본성, 그 다음에 2번째 국내성, 그 다음에 3번째는 평양으로 넘어가죠. 근데 평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2번쯤 환도산성으로 수도를 옮겨요. 짧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The Capital Cities 하나가 아니라 수도들 그래놓고는 뭐냐면 Imperial Tombs 황제의 명 그 다음에 Nobles Tombs 그 다음에 귀족들의 무덤 이렇게 통째로 전체를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소위 Capital Cities 수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아까 말한 홀본성하고 국내성하고 그리고 환도산성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홀본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홀본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산 꼭대기에 바위가 쑥 솟아올랐어요. 그 바위가 적은 게 아니라 이쪽에서 여기까지 300m 여기서 저기까지 1km나 돼요. 1000m, 100m도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바위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적군이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건 뭐 헬리콥터나 인가 아니면 사다리 놓고도 안 돼요. 100m니까. 100m짜리 사다리 봤어요? 네. 20m도 구부려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죠? 그렇게 높은 산인데 거기에 고구려 때 쌓은 산성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산성은 왜 이렇게 갑자기 미를 보여주느냐? 고구려 산성을 갖다가 해놓고 심사를 받으려고, 심사한테 잘 보이려고 미를 심어갖고 팍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문입니다. 그리고 전부 이게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위에다 다 유리로 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비했다는 겁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어요, 중국이. 그리고 간판도 아주 잘했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왕궁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왕궁터라고 2로 대형 건축물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왕궁이냐 아니냐 게 확실히 안 나와서 막 이런 게 신청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성을 완전히 없애고 완벽하게 신청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것도 새로 발굴한 겁니다. 아마 국내 학계에서도 처음 보는 것일 겁니다. 이 화면은. 다시 말하면 이 온돌이 있죠. 군사들이 이 온돌에서 자고 거기서 지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성입니다. 두 번째 수도라고 그랬죠? 네.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까지 들어서 가지고 집이 꽉 차 있고 성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300호를 다 그냥 이주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예, 이건 중국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 많은 돈들을 쓸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말하는 환도산성입니다. 이 세 개가 아까 말했던 수도였다. 캐피탈 시티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시내에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광개토 태왕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광개토 태왕비를 않고 광개토 태왕비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안 하고 태왕이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태왕이라는 것은 왕중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구려는 태왕이고 백제, 신라, 그 다음 외. 그때는 아직 일본이 없을 때니까 외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왕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책임을 아직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지를 가서 광개토 태왕비를 연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거기 가서 보면 광개토 태왕비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광개토 태왕비라고 나는 습관이 돼서 서면 이상하다. 광개토 태왕비인데 잘못 얘기하나 보다 선생님이. 이게 아니라 원래 그 당시에 고구려 사람이 불렀던 것은 광개토 태왕비라고 했다. 광개토 태왕비가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된 건데 최근에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방탄유리를 씌웠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광개토 태왕비에다 방탄유리를 세웠냐 그러니까 그 유랑민족들이 와서 이것을 부셔버릴 수 있다. 그 유랑민족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고구려가 중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 증거를 와서 깨버릴 수 있으니까 방탄유리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개가 4마리 지키고 사람이 4명이 지키고 밤에는 경찰이 직접 6명이 지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아니 한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거 와서 깨겠느냐 그러니까 벽화도 뜯어간 놈들이 이거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한국의 일부 몰지각은 어떤 골동품상이 돈을 주고 여기 벽화를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훔치는데 도와줬었던 사람들이 3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냐? 이걸 벽화를 이렇게 뜯어가도록 놔둔 그런 나라는 세계유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고 감시 카메라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돈을 들였냐면 한 600억을 들여가지고 6개월 동안에 여기 보면 400호가 이렇게 집이 있었던 게 이렇게 쭉 있었죠. 거기를 다 뜯어버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광개토 태왕비 있죠? 네. 여기 태왕비 있죠? 이쪽에. 그래서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세계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 중국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세계유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갑자기 6개월에 이렇게 했을까? 중국이 여기에 한국 사람이 돈을 다 낼 테니까 이걸 사가지고 정비를 좀 하자. 안 된다고 했어요. 박물관을 좀 짓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국이 갑자기 말이에요. 6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막
1000호, 그러니까 아까 300호 얘기했었죠? 국내성에? 그럼 여기서 400호, 700호죠? 다른데 300호가 이거 1000호를 그냥 6개월 만에 전부 이주시키고 이렇게 깨끗이 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이 중국의 역사 왜곡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한 20년 동안 고구려는 중국사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번 시간에 여러분이 봤듯이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2001년도에 북한이 세계유산에 고구려 유적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게 만약 그 다음에 딱 되어가지고 세계 모든 신문에 고구려는 코리아의 유적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 것이고 중국이 20년 동안 공들여서 연구해왔던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방해를 해요. 북한이 안 되도록. 그래서 원래 2003년 작년에 당연히 등록이 되어야 될 북한이 등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사를 갔던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를 갔던 중국 그 사람이 보고서를 낼 때 이건 부적당하고 연구도 안 돼 있고 보존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회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300호, 400호 사람을 내보내고 갖다 잰다는 것은 그걸 6개월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뜯는데도 6개월 더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막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때 잔디를 심을 시간이 없어. 심사위원은 9월에 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봤지 밀을 심었어. 밀밭을. 그러니까 밀밭이 적당히 자꾸 파라니까 우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나 여기에 직접 갔던 사람들조차도 중국이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줄 아세요? 아, 역사 왜곡하고 세계유산 신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이렇게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냥 파리에 가서 유네스코 회의장에 가서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 사이에 동북공정이라고 전번 시간에 나온 거예요. 해가지고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서 막 연구를 하고 학술대회를 하고 이 고구려사가 자기 거라는 것을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되면 안 되니까 방해하고 돈을 막 들여가지고 당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와서 독려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때 갔다가 문 앞에서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이때는 광개토 태양비에 6명이 군인이 총 들고 탁 서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중국으로서는 고구려 역사를 자기 거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만주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그래 한국 거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든 자기 역사를 하게 됐죠? 근데 전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근데 만일 그러면 중국 역사가 고구려 역사가 중국 거다 하면 평양, 중흥 고구려비, 아차산에 나온 고구려 유적 이거 다 중국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 6월에 두 개가 이제는 판결을 받습니다. 6월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만큼 양국이 중요시역에서 신청하려는 문화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릉급 들어간 것은 태왕릉이라든가 여러분 들어봤죠? 관계도 태왕릉 장군총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그런 것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큰 무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마성구 6.25 천추무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역사를 다 외우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냥 외우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책 떠들어보니까 그리고 이따가 그림으로 내가 보여주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그림이 뭐냐면 태왕릉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말하는 장군총입니다. 대개 현지에서는 광개토 태왕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군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수왕릉이라고 그럽니다. 장군총이라는 것은 장군이라는 뜻인데 이건 장군일 수가 없죠. 우리나라 왕이니까 왕은 반드시 능이라고 그래야 돼요. 묘나 분이나 총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장수왕릉이라고 앞으로 불러줘야 될 겁니다. 바로 장수왕릉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이걸 현지 학자들이 동방의 금자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자탑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중국말로 금자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의 금자탑이라는 것은 동방의 피라미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피라미드 멋지 않죠? 지금 저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입니다. 7층인데 맨 기투에 있는 돌 하나가 5.5m예요. 5.5m면 지금 이거 하나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거 한 폭만 합니다. 이런 돌 1100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1100개의 돌이 부서지지 않고 1500년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건축술로 봐도 정말 놀라운 건축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되어 있죠? 네. 그리고 시체는 바로 널방이 바로 이쪽입니다. 5층에다 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쭉 세워놨죠? 무너지지 마라고 3개씩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놀라운 건축술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태왕릉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태왕은 광개토 태왕릉을 얘기를 하는데 이 태왕릉 이게 지금 너비가 아까 그게 33m쯤 됩니다. 너비가 높이가 13m. 그럼 여러분 아파트 한 5층 높이만 돼요. 13층 높이. 5층짜리 한 16집쯤 사는 그런 아파트만 한 게 아까 그 장군총 소위 이 장수왕릉이라면 태왕릉은 한 변의 길이가 65m야. 65m예요. 여기는 마치 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비는 한 변의 길이가 배가 되니까 그 넓이는 훨씬 더 높겠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사이즈가 적다, 스케일이 적다. 뭐 대한민국 그래봤자 뭐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고구려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고구려 역사는 스케일이 커. 한 사람의 무덤이 산만큼 커요. 예. 이만큼 큰 무덤을 가진 민족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야. 다음에 1500년 지났는데 집게 잘 남아있어. 얼마나 잘 남아있느냐 이게야.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릉급을 12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개는 귀족의 무덤을 신청을 했는데 귀족 무덤 중에 16개가 벽화 무덤이에요. 예. 이 벽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사면의 벽에 잔뜩 벽화를 그리고 천장에까지 다 벽화를 그려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파란색을 모두 칠했죠. 귀족 무덤 중에 여기에서 벽화 무덤과 벽화 무덤이 아닌 것이 나눠지는데 여러분 씨름 무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각제충이라고 들어봤죠? 예, 이게 잘못된 교육이란 말이야. 각제충이라고 들어봤는데 각제가 뭐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씨름이라고 뭔지 아시죠? 네. 씨름을 중국말로 각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각제총은 우리말로 씨름무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번역을 안 하고 자기는 읽을 줄 아니까 그냥 음만 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외우는 거야. 씨름무덤 그럼 빨리 외워지죠? 근데 각제총 잘 안 외워지는 거야 이게. 네, 그런 식으로 우리 학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씨름무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용충이라고 배웠죠? 네. 근데 무용이라는 건 춤춘단 말이에요, 춤. 그래서 춤무덤입니다, 그게. 그래서 춤무덤이다, 그 다음에 씨름무덤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벽화무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벽에다 회를 바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벽에 쫙 화살 쏘는 거 저기 보이죠? 맨 뒤에 있는 거. 저건 지금 소위 그 춤무덤, 무용충에 있는 벽이에요. 그 무용충에 있는 벽인데 저건 뭐냐면 전부 다 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여기 보면 활을 탁 쏘는데 자세히 보세요. 화살 끝이 날카롭질 않아요. 그러죠? 예. 이게 이제 소리 나는 뭐 명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림이 특이한 게 많아요. 앞에 사람 조그만데 뒷사람이 더 커. 여러분 그림 그릴 때는 앞에 사람 크게 그리고 뒷사람 적죠. 이건 그런 거 상관없어. 주연은 무조건 커.
주연이 아닌 사람은 앞비스도 조금 한 거야. 예, 그때 그 그림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당시의 생활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얘기입니다. 중국에는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적게 있다고 생각하죠. 4, 5세기에 이런 그림이 중국 주원에는 전혀 없어요. 한나라의 화상석이라고 돌에 좀 베낀 것은 있지만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삼국사기가 지금 신문이라면 이런 벽화는 텔레비전 화면이야. 예. 그 다음에 그 신문도 외국 사람 기자가 쓰면서 우리나라 다시 뺏겼었다면 되게 삼국사기는 중국 사설을 많이 뺏겼거든요. 이것은 중국 PD가 그것도 칼라로 현장에서 직접 고구려에서 찍은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때 생활을. 그 다음에 고려 때도 조선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무슨 옷을 입었고 화살은 어떻게 쐈고 말은 어떻게 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를 치르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그냥 돌에다 그려. 나중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돌에다 바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사면에는 옛날 회를 그렸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았던 생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활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이게 타임캡슐이야. 무덤이다. 묻어놓죠 지금. 예. 그리고 나중에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여러분들 지금 티셔츠 이런 걸 입었고 뭐 시계도 이런 걸 썼고 구두 이런 걸 신고 이렇게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 그게 타임캡슐이라는 거예요. 예. 1500년 만에 고구려의 얘기를 전하는 타임캡슐이 바로 이 벽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벽화는 해신과 달신을 얘기해. 후기 이쯤 가면 이제 전부 사신을 그리고 이건 하늘나라예요. 밑에는 살아있을 때 모습, 그 위에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늘나라 신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달신, 그 다음에 남자는 해신, 해에는 까만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태양의 흑점을 보고 흑점 까맣죠? 그 전설이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달나라는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알았어요? 토끼가 있다고 알았죠? 그때도 토끼를 그렸어요. 토끼도 그렸고 두꺼비를 그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디는 두꺼비와 토끼를 같이 그린 것도 있고. 그래서 달과 해를 보고 생각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같았었다. 그걸 생생하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퀴 그냥 바퀴를 고치는 그런 신이라든가 아니면 대장쟁이 신이라든가 그 신의 세계 사실 죽은 사람도 사는 사람과 같이 대접하고 죽어서도 사는 사람 좀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상 때문에 죽은 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가지고 그 생활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어떤 것을 신청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중국에서는 큰 캐피탈 시티스 도시들을 갖다가 신청을 했고 광해토대왕비를 신청했고 그 다음에 무덤들을 신청했죠. 근데 북한에서는 무덤만 신청을 했어요. 이따 이제 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평양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양인데 그 평양의 서쪽의 남포 근방에 이런 강서대묘 많이 배웠죠? 강서대묘가 쌍영총. 쌍영이 뭔 뜻이에요? 얼른 모른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쌍영총을 내가 번역을 할게요, 우리말로. 금방 알 수 있나, 모르나 보세요. 두기둥무덤. 알겠죠? 예. 우리말로 하면 두기둥무덤이야. 그 앞에 딱 들어가면 기둥이 큰 게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두기둥무덤을 한문으로 하면 쌍영총이야. 기둥영자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이 써놓은 걸 그냥 음만 쓴 거예요. 번역을 안 한 거야. 예. 영어 번역할 때는 조심을 하는데 한문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음만 단 게 많아요. 특히 일본의 중국어 사람들이 번역을 영어 사람보다 더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았을 때
여기에서 동명왕릉도 거기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다 신청한 것들입니다, 지금. 북한이 신청을 했어요. 호남이 사신청이라든가, 벽화래라든가, 안악 3호분, 안악 1호분, 2호분. 자, 안악 3호분부터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거 안악사공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 옷을 좀 한번 다 입고 나오고 싶어요. 이 옷이 없었어요. 얼마나 근엄합니까? 백나관이라고 큰 관을 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도 또 한번 머리 스타일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하면 미용실에서 하면 한나절하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귀족들 아니에요? 이 정도 머리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거의 같이 앉아있죠. 동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녀도 보세요. 시녀도 머리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사치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행렬도인데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어떻게 행렬했는가를 보여준 그림으로 쭉 나가죠. 그러면 당시 이것을 지금 세종로에 대통령이 지나갈 때도 이렇게 거창하게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상투를 틀었고 옷은 어떻게 입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무기를 들고 갔는가. 화살 이렇게 메고 가서 아 화살통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고 뭐 이런 모자를 썼구나 화살을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활 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김하애가 말에다도 갑옷을 입혔어요. 이게. 그리고 도끼부대도 있었어 그때. 도끼부대.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택견이에요. 잘 보시면 힘이 빠져있죠.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길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덕흥리 고분입니다. 덕흥리 고분은 보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시체를 이것도 널이 들어간 널방 그러면 좋겠죠. 앞방 그러면 좋을 텐데 다 한문으로 모두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쫙 나오는데 이게 전부 지금 북경 근방에 있는 사람들 배설아치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북경까지 그걸 갖다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견우직녀 나옵니다. 견우직녀 나오고 막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옥녀가 나와요. 여기서 옥녀 그러면 이상하게 나쁜 감을 갖고 있죠. 그때는 옥녀는 여자신이야, 여자신. 옥인데 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옥녀라는 게 그래서 그때는 대단한 그 옥녀상 이렇게 날아다니는 여자의 신을 옥녀라고 했다. 그래서 옥녀라는 이름 가지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여기서 조금, 왼쪽으로 조금 가면, 이런 거 이제 산에 날아다니는 신들입니다. 이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가 있으면, 은하수 오른쪽에 직녀가 있고, 왼쪽에 견우가 있어. 그 견우직녀, 견우가 손을 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우라 하니까 속 끈 남자, 그럼 금방 알겠죠? 직녀는 배짠 여자. 그래서 은하수 옆에 해서 탁 이게 서서 7월 7상 날 한 번씩만 만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게야. 나는 옛날에 방학책이나 이런 데서 딱 보면은 양치는 소년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걸 딱 보면서 재밌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이솝 얘기야. 우리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안 믿었어. 아, 우리나라 방학책에 나온 얘기들은 다 외국 것을 뺏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덕흥리 고분에 이걸 딱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견우직녀 얘기만큼은 1500년 전 우리의 조상인 고구려 사람들이 얘기하고 살았다는 얘기.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였던 이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의 무슨 신, 하늘의 아마 옥녀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신화들이, 우리는 신화예요, 이것은. 이런 신화를 가진 우리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런 신화를 가진 민족은 얼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단하죠? 큰 얘기로 전해왔기 때문에 대단했지만, 그러한 신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 다양한 신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국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신화를 가진 민족은
핵폭탄을 가진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 핵폭탄을 가진 그런 나라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 어찌해서 그것이 위대한지는 모르고 우리는 엽전이라고 살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사를 강조하고 우리 고구려사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찬란한 우리 문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엄청나고 대단한 문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만 신청해서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먼저 신청했으니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것이 아닌 중국은 완벽하게 신청하니까 중국 것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신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북한 것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 것이 진즉 다 됐어야 되고 틀림없이 된다고 작년 4월에 온통 모든 신문에 처음으로 북한의 고구려 유적이 신청돼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신문에 나갔어. 근데 6월 달에 안 됐어. 근데 그때는 이미 3월 달에 거기를 심사 갔던 중국의 학자가 이것은 곤란하다고 이미 올린 뒤의 얘기야.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막 신문에다 내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된다는 보장이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에 신청한 것은 거의 100%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100% 될 가능성이 크냐? 첫째, 거기는 아까 말했듯이 6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난 감시장치라든가 보존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했어요. 거기는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해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 월드 헤리티지 커미티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유산위원회가 어디서 열리냐? 중국의 소주에서 열려. 그러면 6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 이사국이 21개 국가인데 그 21개 국가에 우리나라, 북한 다 안 들어있어요. 근데 중국은 거기 회장 국가야.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건 참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되는 것을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만일 우리 것이 되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됐어야 돼요. 2년이나 먼저 신청했으니까 2년 전에 이미 신청돼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되고 외교적으로 노력도 않고 그냥 뒀더니 그냥 이러한 결과가 와버린 겁니다. 이건 좀 약간 치사한 감이 있지만 그냥 2개라도 다 됐으면 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했듯이 중국은 틀림없이 되죠? 네. 근데 우리 것은 신청을 했는데 우선 그 이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63개를 신청을 했는데 다 보여주질 않아. 심사를 갔는데 6개밖에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비교 연구가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공동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
근데 나는 공동신청을 반대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만일 이것을 공동신청해서 똑같이 고구려를 같은 역사로 하자 할 때는 절반은 중국한테 줘버린 거죠, 역사를. 예. 따로따로 신청할 권리가 있으니까 신청해도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잘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러면 심사를 다시 가냐? 안 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더 불리하게 됐어. 안 가게 되면 보충 자료를 내야 되겠죠. 전번에 안 됐으니까 안 된 자료 가지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 이거야. 보통 보충 자료 마감이 지금 이번 1월 달까지야. 그럼 63개에 대해서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법령을 어떻게 개정을 했고 이런 걸 쫙 해서 올려야 돼요. 근데 이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처음에 100화 16개만 했을 때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걸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런 국제적인 요구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한쪽에서 또는 중국 측에서 로비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가장 절대의 어떤 명제가 우리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마치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수도, 홀본성, 국내성, 환도성, 광개토대학원 이렇게 다 신청했죠. 그리고 왕릉급 13개, 귀족 무덤 26개 해서 왕급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는 북한은 고구려 무덤 때만 신청을 했어. 고구려 무덤 때만 딱 신청해 놓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딱 보면은 첫째 번은 수도, 이건 다 수도가 여기 있었는데 그냥 일부 무덤들이 평양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또 나중에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캐피탈, CDC, 임페리얼 뭐 이렇게 막 나가죠. 근데 여기는 거기에 무덤들 63개가 있었다. 이렇게 나갔을 때는 그 자체가 무게에서 벌써 차이가 나버린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두 개가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대성산성, 안학궁, 청암리토성, 평양성, 정릉사 같은 우리도 굉장한 문화재가 평양에 많이 있는데 이걸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2년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걸 딱 보고는 중국은 이걸 통과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이걸 몽땅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신청해서 완전히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속에 딱 신청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교력이고 국력인 것입니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것을 신청한지도 몰랐어요. 사실 이 표도요, 우리나라에서 관계기관도 잘 몰랐어요. 제가 12월 23일 날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그쪽 이 코드로만 이 암호라고 되어 있는 사실 암호가 아니라 정리번호예요. 정리번호를 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런 것을 신청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치가 있다. 우리가 가서 외교를 하고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신청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걸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딱 해놓고 보니까 되도 승리가 아니다. 뼈 아픈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을 때 이미 되어버렸더라면 중국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세계가 다 먼저 고구려 역사가 우리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고 외교를 잘못하고 모르고 지나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뼈 아픈 일을 당하냐는 것을 아주 웅변으로 보여준 사건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도 대성산성, 안학궁, 그 다음에 평양성, 정릉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게 남아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우리도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성산성입니다. 대성산성은 지금 고구려는 성을 2개로 씁니다. 항상.
뭐냐면 왕이 있는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산성으로 올라가는 산성입니다. 세트요. 아까도 국내성이 있고 환도산성이 있었죠. 여기는 안악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성산성이 있어요. 예, 대성산성 성벽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성산성을 다시 재건한 복원한 소문봉의 성벽입니다. 옛날 것을 잘해가지고. 그럼 그 소문봉에서 쭉 내려다보면 아까 세트로 되어 있다 했죠. 왕궁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올라간다는 궁이 바로 안악궁인데 이 안악궁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이 안악궁터에서 살고 정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산성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중국에서나 여기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신청 안 한 거예요. 지금 안악궁터는 문화재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성터도 잘 다듬어져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귀신 얼굴이라는 거죠. 도깨비같이 생겼죠. 그런 겁니다. 또는 수막새라고 해서 기관을 쭉 올면서 막았었던 거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악궁을 재현해 본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안악궁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성산성이 있고 이런 안악궁터가 발굴이 되고 대성산성이 발굴이 되고 했는데 이거 하나도 신청 안 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다시 전부 추가해야 돼요. 추가를 할 수 있답니다. 예. 여기 보면 문이 3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오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동명왕릉입니다. 예. 이게 동명왕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 앞에 바로 정릉사가 있었어요. 예. 여기 동명왕릉 있고 정릉사는 절이 있었어요. 예. 정릉사라는 것은 이제 능을 정한다 해서 했으니까 능이라는 건 왕거라고 그랬죠. 정능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기와조각에서. 그래서 이게 정능사가 되고 능사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북한 측에서 얘기하는 동명왕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성이요. 이제는 산성과 그 다음에 평지성을 합쳤어요. 왜냐하면 산성으로 가면 이걸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적군들이 와서 막 노략질을 해버리니까 그걸 합친 것이 바로 평양성입니다. 예, 거기 평양성은 고구려 시대 것이 일부 남아있고 그대로 많이 고쳤습니다만은 그래도 고구려 때 했던 성돌이 많이 나왔어요. 글자가 써졌어.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맡아가지고 얼마간 일했다 이런 것들이 다 고구려 때 썼다는 것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평양성이 고구려 때 쌓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신청을 해야지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역사라는 것을 잘 밝혀야지 된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그런 학자들을 잘 보조해 준과 동시에 외교력을 발휘해 갖고 중국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유네스코라든가 이쪽에다가는 적극적으로 이게 우선 역사적으로 좀 분쟁지구다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서 심사를 가는데 북한 것을 심사하는데 중국 사람이 가서 심사를 그러면 중국 심사할 때 북한이나 우리가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근데 유네스코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을까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지금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보내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유네스코 사람들이 가가지고 북한 것이 되도록 좀 도와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다 이상하다는 거야. 야, 니들 북한 것을 그렇게 도와줘도 되느냐? 왜 도와주느냐고. 그래, 역사에서 우리가 같은 역사고, 같은 문화재고, 같은 민족이라는 이런 문제를 외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들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유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지금 5강을 마친, 5번 강의를 마치는 그 전체적인 이 마지막 그 순간에 국민 여러분들과 여기 앉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고구려는 대단했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구려를 강의로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고구려 수도가 어디입니까 하면 100이면 100평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했겠죠? 네. 그런데 고구려 705년 동안에 평양에서는 241년만 있었고 거의 배가 되는 460년 동안을 대륙을 우리는 지배하고 있었고 대륙에서 풍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편하게 아주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어요? 우리 남북한 인구가 7천만이죠? 네. 이 7천만 남북한 인구는 UN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나라야. 이거 어떻게 작은 나라예요? 남한 인구 4,300만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25번째로 큰 나라야. 우리나라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진 그런 우리 민족이 어찌해서 우리는 항상 적고 역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에게 35년 동안 집요하게 만들었던 식민지 사관. 우리를 반도 사관이라고 그래. 예. 우리는 반도의 조그마한 국가다. 아까 우리 분명히 대륙을 풍미했었잖아요. 근데 반도 사관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전부 반도에 관한 것뿐이야. 대륙에 관한 역사를 여러분 거의 배운 적이 없죠. 예. 그렇다 이거야. 그게 용이 주도하게 했었던 반도 사관. 일본인 사람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 중에 한도직이라는 게 있어. 그게 욕이야. 그게 뭐냐, 반도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욕이야. 우리는 대륙에 그 접해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한도직이라는 것은 욕이다, 이게. 그게 반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반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역사 전체를 봤을 때는, 당군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라든가 우리는 적어도 만주 땅을, 대흥안역까지 큰 땅을 우리가 경영했었던 그런 민족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긍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고구려 역사는 뭐냐? 바깥에 얘기했던 식민지 사관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대주 사관이야. 그건 1000년 이상 중국과에 생겼었던 사대주의 사상이란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편하게 독도 문제 하나 가지고 그냥 신경 쓰고 했었는데 어찌해서 중국이 그렇게 왜곡하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느냐 이거야. 중국에서는 그렇게 너그러웠어.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점하고 있잖아요. 독도는. 네. 일본이 그것 다 폭격하지 않습니다. 폭격이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나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압록강의 섬 126개가 다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 한 마리 넘어가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사실이에요. 자, 중국이 세계유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 쓴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200만의 조선족들은 어떻게 서로 얘기가 될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다 이게.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 이 문제를 가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문제를 하고 있지만 쉬쉬했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은 이와 잇몸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되면 서로 양국 간에 우호관계가 해쳐진다. 그 말을 않고 있었어. 근데 최근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꼼짝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육자회담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 이제는 북한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통일은 가까워 있고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중국으로는 역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중국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내건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처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전체적으로 맺고 싶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주변에 많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월남, 부탄,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타지키스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주변 국가와 잘 지내고 주변 국가와 좋은 설진갈등 맺어야지만 동양평화가 있는 것이지 중국이 현재처럼 중화주의를 가지고 이 중화주의는 근대적인 어떤 제국주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온 역사를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왔을 때 동양평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학자로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중국이 이런 동양평화를 위해서 좀 더 신축성 있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생각하면서 상호적인 그러한 역사 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국에게. 왜냐? 지금 중국은 전에 강의에서도 했습니다만 어떤 나라도 하은지 이후에 500년 이상 간 나라가 없어. 300년 이상 간 나라도 한 나라밖에 없어.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런 중화주의 사상으로 주변을 침략하고 주변 국가를 아우르려고 할 때마다 1000년간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를 위해서도 중국은 절대로 남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아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세입니다. 중국이 어떠냐 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만주를 앞으로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주를 어떻게 찾습니까? 물어보면 매우 추상적이에요. 예. 조선족이 우리가 인용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거기 중국 사람은 얼마 사는데요? 중국 사람이 1억이 살고 있어요. 2%야, 2%.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뭐죠? 경제요? 거기는 수소폭탄을 만들고, 중국의 10분의 1을 우리보다 지금 더 살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 1억 3천이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것은 우리 역사지만, 현재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돼. 그럼 슬기롭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걸 연구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30년 후면 캐나다, 미국처럼 중국 거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더 거기를 우리 역사라고 더 인식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걸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고구려 가이스턴이 있던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재현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구려의 후예로서의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이 이 전체적인 강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